이이첨은 원수진 사람들이 많아 그가 참령을 당하자 도성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난도질하여 시체가 온전한 데가 없었다고 한다. 광해군 때의 간신 관송 이이첨 편입니다. 1560년 명종 때 태어나서 1623년 3월 14일 인조 때까지 62세를 살았다. 이이첨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에서 의정부 영의정에 추중된 이우선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이첨의 오대조 이흑돈이 무오사화를 일으킨 간신이라 하여 어려서부터 주위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자랐다. 이흑돈의 후손이란 것 때문에 출세 전까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오랫동안 가난한 환경에서 학문에 매진하던 그는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이자 남명조직의 학명을 계승한 정인홍의 제자가 되어 그의 문화에서 수학했다. 그의 가정은 꽤 어려웠고 그의 아내는 배고픔에 실성해 벽지에 풀을 먹었다는 설도 있다. 22세인 1582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간다. 32세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세조의 의진을 남양주 봉성사에 옮겨놓았다. 그런데 이때 일본군이 쳐들어와 봉성사를 불태우는데 당시 강릉 참봉이던 이이첨은 도망가는 승려들을 붙잡아 세조 의진의 위치를 묻고는 홀로 불타는 절간을 헤치고 들어가 영정을 끌어냈다. 이후 영정을 안전하게 호송하여 당시 선조가 피난가했던 의주로 세조의 영정을 무사히 호송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이나 몰래 일본군 진영 한복판을 통과했고 중간에 의병부대에 합류해 전투까지 치르는 등 가진 고생을 하였다. 임진왜란 때 왜군의 약탈 방화 외에도 백성들이 불을 질러서 조선의 역대 국왕의 의진이 대부분 전소되었다. 이때 남하는 초상화가 홍여울이 구해낸 태조와 반쯤 타버린 문종 그리고 이이첨이 찾아온 세조의 것이 전부다. 물론 후대의 태조 빼고는 모두 불타서 없어지지만 세조의 의지는 모사본으로나마 남아 오늘날 태조와 세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 덕이라 하겠다. 이때까지 이국돈의 후손이라 사대부들에게 외면당하던 이이첨은 이 일로 인해 선조의 신임을 얻어 현감에 제수되면서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된다. 34세인 1594년에 현감 재직 중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전적이 되었다. 곧바로 사가 독서하였으며 이때 아버지와 할머니가 연이어 사망하자 그는 혼절할 정도로 곡을 하고 의례에 맞춰 장례를 치렀으며 효행을 인정받아 조정으로부터 정문이 세워졌다. 37세인 1597년 성균관 전적 병조 자랑을 거쳐 평강 현감이 되었다. 38세인 1598년 세자시황원에 들어가 사서로서 광해군을 만난다. 그 해에 사원부 지평, 공문관 부수찬, 사관원 정원 등을 지냈다. 39세인 1599년 2조 정당이 되었고 1604년에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싸운 공로로 선무원종 공신 1등에 청록되었다. 한편 선조는 1602년 51세의 나이에 19세의 임모광후와 재혼하여 1606년에 적자인 영창대군을 낳게 된다. 48세인 1608년 선조가 광해군을 폐쇄자하고 영창대군을 후계자로 삼으려 할 때 소북의 영의정 류영경이 이에 찬성하자 이이첨은 대북의 영수로서 그의 스승인 정인홍과 함께 광해군이 적합함을 주장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갑산으로 유배민역을 받았다. 그러나 출발을 하기 전인 2월에 선조가 갑자기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이이첨은 복귀되어 예조판서와 대작을 경영하였고 광해군의 총애를 받는다. 선조가 음식을 먹다 갑자기 사망할 당시 상궁 김계시 등이 수라를 올렸는데 이 때문에 이이첨이 상궁 김계시 등과 함께 선조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영창대군을 선조의 후계자로 주장했던 유영경이 대북 이이첨, 정인홍 등의 탄핵으로 처형당하였고 그 일당인 소북이 크게 화를 입는다. 49세인 1609년 임해군을 역적으로 규탄 강화도에 유배보내 위리안치한 후 사사시켰다. 임해군 숙청에 참여한 공로로 효충군이 익사공신 3등에 녹혼되었다. 51세인 1611년 외손녀가 광해군의 세자빈 정식 간택을 통해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었고 이이첨은 가선대부에 제수되었다. 52세인 1612년 김직재의 옥사를 일으켜 선조의 손자 진릉군 이태경을 죽였다. 김직재의 옥사를 다스린 공로로 분충병이 결기 형남공신 2등에 녹혼되었다. 53세인 1613년 명문가의 서자 7인이 모여 문경세제에서 은을 거래하는 상인은 은상을 살해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때 잡힌 박응서 등이 영창대군을 옹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은상을 살해했고 주동자가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이라고 자백한다. 사실 단순한 약탈 사건을 이이첨이 영창대군을 제거하기 위해 영모로 조작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김재남과 그의 세 아들이 모두 처형당하고 영창대군은 폐서인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간다. 이때 신음, 이항봉, 이덕청을 비롯한 서인과 남인 세력이 대부분 몰락하고 이이첨, 정인홍 등 대북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를 개추곡사라 한다.
이듬해인 1614년 이이첨은 강화부사 정항을 지켜 악의적으로 영창대군의 방에 불을 떼게 하였고 음식도 끊었다. 영창대군은 뜨거운 바닥 위에 앉지도 눕지도 못한 채 밤낮없이 창살을 부여잡고 울부짖다가 기운이 다해 죽었고, 이이첨과 정항은 영창대군이 병으로 죽었다고 보고했다. 이때 영창대군의 나이 8세였다. 57세인 1617년 임목 대비의 폐모론을 발의하여 폐모 논의를 주도하였다. 그런데 논의가 진행되면서 서균은 이이첨, 정인홍보다도 더 임목 대비 폐모론에 앞장서는데, 이이첨이 폐모론에 도덕적 부담감을 느끼고 서균을 부추겨서 앞장서게 한 것이다. 조정의 논의 끝에 이듬해인 1618년 임목 왕후를 서궁에 유폐시켰다. 이 무렵 그의 전행을 비판하는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와 지방 유림들의 상소, 임목 대비 폐비 반대가 빗발치기도 했다. 한편 그의 신복 백대형이 서궁으로 몰래 들어가 임목 대비를 암살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도주했다. 일각에서는 이이첨을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이 무렵 이이첨의 외손이 세자빈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흑윤의 딸이 세자의 후궁으로 내정되었다. 이이첨은 흑윤을 더욱 건기하게 되었고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는다. 마침 1618년 10월에 남대문 벽서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빌미로 흑윤을 신문도 하지 않고 능기처참시켜버린다. 이후 이이첨은 우의정 및 자의정이 후배에 올랐지만 반대파들의 견제로 인해 임명되지 못한다. 그 후에도 광해군이 직접 이이첨을 연기정에 올리려 했지만 역시 반대파들의 견제로 인해 임명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 세력을 제거한 이이첨은 결국 정승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지만 정승 못지지 않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이첨의 세력은 광해군 말기 무렵에는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비대화되어 버렸다. 실제로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광해군의 첫 반응이 이이첨이 일으켰느냐 였다고 했을 정도였다. 60세인 1620년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원접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러나 이황, 이연적을 문묘에 종사하는 것을 두고 사상적으로 난명합파인 그가 정인홍과 함께 반대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1621년부터 이황, 이연적의 문묘 종사를 반대한 것과 폐모론을 주동한 것에 대해 영남 살인을 중심으로 상소와 유배, 탄핵 등이 계속되었다. 1623년 3월 서인 세력인 이기, 김자정, 김유, 이괄 등이 능령군과 함께 반란을 모의 대궐을 습격한 인조 반정의 성공으로 이이첨을 실각하였고, 가족들을 일구고 이천을 거쳐 영남지방으로 도망가던 중 광주 이보현을 넘다가 광군에 체포되어 구금되고 4일 후 저자에서 창수되었다. 향년 63세였다. 처형 직전에 하늘이 나의 무죄를 내려다보고 계실 것이다. 살아서는 효자이고 죽어서는 충신이다 라고 외쳤다. 이이첨은 원수진 사람들이 많아 그가 참명을 당하자 도성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난도질하여 시체가 온전한 데가 없었다고 한다. 이이첨 때문에 옥상 사람들이 많아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는 이이첨이 철천지 원수였을 것이다. 이때 그의 네 아들 이원엽, 이홍엽, 이대엽, 이이ገብ은 모두 처형당하였고 사위 박자홍은 부친 박승종과 자결하였다. 그의 신복을 알려진 이위경, 경조 삼형제, 최겸길, 백대영, 이정원, 박종조 등이 모두 붙잡혀 처형당하는 등 무려 40여 명이 창수되었고 숙청되어 귀양간자가 200여 명이나 되었다. 그 밖에 그의 측근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의군부가 형조에 추억되었다가 이듬해 이괄에 난 당시 모두 처형된다. 선대 이집으로부터 그의 아들 때까지 10대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연이어 대과에 급제한 내력의 그의 가문은 일대 멸문지화를 당한다. 서인의 이와 같은 피해 숙청으로 인해 부귀는 물론이고 조식의 난명학파의 계보마저 사실상 끊겨버린다. 당시 실권당이었던 대북 전체가 시가 말하다시피 철저하게 숙청당했던 것이다. 이이첨이 처형되기 1년 전 어느 여름날 이이첨의 아들들이 유명한 맹인 점쟁이를 불러 아버지의 앞날을 점치게 했다. 그러자 그 점쟁이가 내년 3월이 되면 반드시 흉왕꼴을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 노발대발한 아들들이 이 맹인 점쟁이를 두들겨 패고 쫓아냈다. 그러나 이이첨은 아들들을 불러 꾸짖고 하인을 시켜 이 점쟁이를 다시 불러와 위로와 사과를 하고 후이 대접하고 보냈다고 한다. 이이첨은 강직한 기풍의 남병 조식을 개성한 정인홍의 제자여서 그런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비하면 평소엔 조촐하게 배움만 입고 지냈고 여생 문제에도 전혀 시비에 걸리지 않는 등 상당히 근검한 편이었다고 한다. 그의 권력력은 아주 강했던 것으로 보이나 다른 권력들과 다르게 사리사욕은 적었다고 한다. 이이첨은 광해군을 등에 업고 왕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세력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광해군의 형인 임해군, 조카 능창군을 비롯하여 선조가 말년에 애지중지했던 적통왕자 영창대군을 죽였고 영창대군의 친모 임모왕후를 폐비했으며 임모왕후의 아버지 김대남을 죽였다. 그리고 소북, 서인, 남인 등 붕당 세력들을 모조리 숙청했던 그는 명실공히 광해군 정권의 2인자였다. 이이첨은 광해군 때에 대북의 영수로서 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옥사를 조작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여 인조 반정으로 권력을 장악한 서인 집권 이후 조선이 망할 때까지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순조 때인 1908년에 정인홍을 비롯해 여러 대신들이 많이 복권되었으나 이이첨은 끝내 복권되지 못하고 간신으로 남아있다. 이이첨은 인조 반정으로 인해 아들들과 함께 창수당해
집안이 망했기 때문에 초상화는 남아있지 않고 시신도 수습되지 않아 묘도 없다. 지금까지 관송 2000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